케빈 워시 새 의장이 이끄는 연방준비제도는 올 연말 미국의 PCE 물가는 3.6%로 급등하며 성장은 2.2%로 둔화될 걸로 내다보고 금리를 3.8% 한 번 인상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끝내기 합의로 미국 휘발유 값은 3달러 99센트, 국제유가는 75달러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가 연방 상원 인준안을 통과해 한국의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주한 미국 대사직에 오르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로 G7 정상회의 차원에서 처음으로 불법 이민에 대한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마약 밀매를 근절하기 위한 합동작전을 선포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처음 도입된 물 보충 휴식 제도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케빈 워시 신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첫 회의를 주재하며 올해 미국 경제 전망치까지 논의하고 수정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케빈 워시 의장이 이끄는 연준은 올해 미국 경제는 2026년 말에 PCE 물가가 3.6%로 급등해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반면 성장은 2.2%로 둔화될 것으로 보고 물가 잡기를 위해 기준금리를 3.8%로 올려잡아 0.25%포인트 한 번 인상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 조타수 중앙은행장인 연방준비제도 의장에 취임한 케빈 워시 신임 의장이 첫 번째 FOMC 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18명의 동료들과 함께 향후 미국 경제 전망치까지 논의해 수정했습니다. Price stability and maximum employment. And these objectives guided our business in the meeting just concluded. The committee decided to maintain the target range for the Fed funds rate at 3.5% to 3.75%. 연준이 새로 발표한 6월의 미국 경제 전망치에서는 3월에 비해 물가 급등이 반영되면서 기준금리 수준도 올려잡은 반면에 실업률은 다소 개선되고 성장도 소폭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첫째,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미국민들이 실제 지출하는 PCE 개인 소비자 물가가 급등할 것으로 수정한 겁니다. 연준은 올 연말 PCE 물가가 3월에는 2.7%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가 6월에는 3.6%로 근 1포인트나 급등할 것으로 상향 수정했습니다.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을 두 가지 핵심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연준으로서는 고용보다는 물가 잡기에 총력전을 다시 펴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둘째, 물가 잡기를 위해 기준금리 기조를 급선회하고 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올 연말 기준금리가 당초 3월에는 3.4%로 잡았다가 6월에는 3.8%까지 올려잡았습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3.50 내지 3.75%이기 때문에 그보다 0.16% 높게 잡았다는 점에서 올해 안에 최소 한 번 0.25포인트 인상하게 될 것임을 예고한 겁니다. 3월까지는 올해 한 번 인하할 것으로 예고했다가 한 번 인상 가능성으로 180도 선회했습니다. 다만 미국-이란 전쟁이 끝나고 유가가 급락하고 있어 미국 물가가 진정되면 올해 한 기준금리 인상 대신에 동결하거나 다시 한번 인하하는 쪽으로 뒤돌릴 가능성은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6월 첫 회의에서 19명 가운데 18명이 기준금리 예상치를 제시했으나 케빈 워시 의장은 제출하지 않아 올해 기준금리를 한 번 인상할지 인하할지 동결할지 좀 더 추이를 지켜볼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셋째, 미국 고용이 비교적 호조를 지속하고 있어 실업률은 올 연말에 당초 4.4%에서 이번에 4.3%로 소폭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넷째, 미국 경제의 GDP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3월에는 2.4%로 예상했다가 6월에는 2.2%로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제로 성장이나 경기 후퇴는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케빈 워시원은 기대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이 전쟁 이후 처음으로 4달러 아래로 떨어져 3달러 99센트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가 75달러 안팎으로 급락해 미국 휘발유 값도 올 하반기 3달러 34센트까지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이 전쟁이 시작된 3월 이후 처음으로 갤런당 4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AAA가 집계한 미국 내 휘발유 값은 18일 전국 평균으로 갤런당 3달러 99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시작된 2월 28일 이후 급등하기 시작한 유가로 미국 내 휘발유 값은 3월 31일 4달러를 기록했었는데 전쟁 끝내기 잠정 합의로 약 석 달 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미국 휘발유 값은 최근 하루에 2센트씩 떨어지고 있으며 일주일 전보다 13센트 하락했고 한 달 전보다는 51센트나 급락해 있습니다. 버지니아는 3달러 74센트, 메릴랜드는 3달러 83센트로 전국 평균보다 더 내려간 반면 워싱턴 DC는 4달러 27센트의 고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비싼 캘리포니아의 휘발유 값은 5달러 64센트나 기록하고 있는 반면 가장 싼 편인 텍사스는 3달러 49센트로 갤런당 2달러 15센트나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18일 3에서 4% 가까이 더 하락해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는 74달러, 영국 브렌트유는 77달러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름값은 올라갈 때에는 급등하는 반면 내릴 때에는 거북이 걸음을 보이는 게 상례인데 이번에도 기대보다는 느리게 인하할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발발하기 전날에 미국 내 휘발유 값은 갤런당 2달러 98센트였는데 그 수준으로 되돌아가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유가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들이 대체로 내다보고 있는 미국 휘발유 값은 올 하반기 내내 3달러 34센트 안팎을 오르내릴 거란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1년 전에 미국 휘발유 값인 갤런당 3달러 18센트로 되돌아가는 시기는 2027년에나 가능할 거란 예고가 나옵니다. 국제유가는 개전 직전 배럴당 67센트였는데 현재의 75달러 안팎에서 60달러대로 내려가는데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국제유가와 미국 휘발유 값은 미국과 이란이 전쟁 끝내기 협상을 벌이는 적어도 2달 동안에는 큰 변수 없이 하락세를 탈 거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의 인준안이 연방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한국계로는 두 번째, 한국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주한 미국 대사가 탄생하게 됐는데요. 1년 넘게 이어진 주한 미국 대사 공백도 조만간 해소될 전망입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의 인준안이 연방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상원은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55표, 반대 39표로 스틸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인준 절차가 마무리됐으며 스틸 대사는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 한국에 부임하게 됩니다. 스틸 대사는 성김 전 대사에 이어 두 번째 한국계 주한 미국 대사가 됩니다. 특히 한국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주한 미국 대사직에 오르게 돼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대사는 1975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이후 캘리포니아주 조세 형평국 의원과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를 거쳐 연방 하원 의원까지 지내며 정치 경력을 쌓았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 지명 이후 인준 절차도 비교적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뒤 2달여 만에 상원 인준을 마치면서 조기 부임이 가능해졌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직은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이임한 이후 1년 넘게 공석 상태가 이어져 왔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는 양국 정부를 연결하는 핵심 외교 창구 역할을 맡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대사 공백이 길어지면서 외교 현안 대응과 소통에 대한 우려도 제기돼 왔습니다. 대사 부임이 확정되면서 한미 간 외교 채널도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연방 하원의원 출신인 스틸 대사가 의회와 행정부를 모두 경험한 만큼 안보와 경제협력 현안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계 정치인을 주한 미국 대사로 임명한 것 자체가 한미 관계를 중시한다는 상징적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 이민자 출신 정치인이 미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으로 한국에 부임하게 됐다는 점에서 한인 사회의 관심도 모아지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로 G7 정상회의 차원에서 처음으로 불법 이민에 대한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마약 밀매를 근절하기 위한 합동작전을 선포했습니다. G7 선진국들과 한국도 포함한 참가국 정상들은 불법 이민자들을 밀입국시키거나 인신매매하려는 범죄 조직들을 소탕하고 마약 밀매는 국경과 해상에 이어 육상으로 확대하는 공동작전을 전개하기로 다짐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2026년 G7 정상회의에서 9개 공동성명이 채택됐는데 사상 처음으로 불법 이민에 대한 선언문과 마약 밀매 근절을 위한 합동작전 약속문도 나왔습니다. We found a great deal of unity here at the G7 and we signed a declaration on illegal immigration, the first time ever for a G7. Drug trafficking and the stopping of drug trafficking, which is crazy. It comes through Mexico, comes through the southern border, the little that comes through.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 차원에서 사상 처음으로 불법 이민에 관한 선언을 발표했고 마약 밀매 근절을 위한 합동작전을 전개키로 약속한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습니다. 첫째, 불법 이민에 관한 선언에서는 G7 선진국들은 물론 이번에 초대받고 참석했던 한국도 지지 동참해 불법 이민 문제에 강력 대처해 나가기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이민자들을 미리 국시키거나 인신매매를 일삼는 범죄 조직들을 소탕해 나가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 미리국 인신매매 등의 조직 범죄는 각국의 주권과 국경 통제를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취약한 이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범죄 조직들부터 분쇄하는데 협력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둘째, 마약 밀매에서 미국은 획기적인 성과를 거둔 만큼 이를 계기로 각 주요국들과 마약 분쇄의 총력전을 펴는데 협력을 강화하기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취임한 이래 미국 멕시코 국경을 통한 마약 밀반입을 61%나 감소시켰고 해상을 통한 마약 거래는 무려 97%나 급감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대통령은 훌륭한 여성 대통령이지만 마약 카르텔이 멕시코를 장악하고 통제하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마약이 미국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마약과의 전쟁에 총력전을 펼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을 그동안 해상에서 주로 벌여 97%나 급감시킨 성과를 냈다며 이를 육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 마약 단속국 등이 멕시코 당국과 합동작전으로 멕시코 영토 안에서 마약 카르텔 소탕작전을 전개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처음 도입된 물 보충 휴식 제도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선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평가도 있지만 경기 흐름을 끊고 광고 시간만 늘렸다는 비판도 적지 않은데요. 일부 팬들은 축구가 사실상 4쿼터 경기로 바뀌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전반과 후반에 각각 한 차례씩 물 보충 휴식이 주어집니다.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선수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피파가 처음 도입한 제도입니다. 전반 22분과 후반 22분이 되면 경기는 잠시 중단되고 선수들은 수분을 보충하며 약 3분간 휴식을 취합니다. 피파는 선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팬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불만은 경기 흐름이 끊긴다는 점입니다. 축구는 전후반 45분 동안 이어지는 흐름과 리듬이 중요한 종목인데 의무 휴식이 들어가면서 몰입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한 팀이 공격을 몰아붙이며 분위기를 가져가는 순간 경기가 멈추면 상대팀이 수비를 재정비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밀리던 팀은 숨을 고르고 전술을 정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실제로 팬들 사이에서는 축구가 아니라 사실상 4쿼터 경기 같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감독들이 휴식 시간을 활용해 작전 지시를 내리면서 경기 운영 방식 자체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후반 체력전과 압박을 강점으로 삼는 팀들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 역시 전통적으로 왕성한 활동량과 후반 집중력을 바탕으로 승부를 뒤집거나 결정짓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만큼 경기 흐름을 끊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 광고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매 경기 2차례 휴식이 의무적으로 들어가면서 방송사 광고 시간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일부 팬들은 선수 보호보다 광고를 위한 제도 아니냐는 비판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6%가 물 보충 휴식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스포츠의학 전문가들은 선수들의 체온을 낮추고 탈수를 막기 위해 오히려 휴식 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선수 안전과 경기의 전통적인 흐름 사이에서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둘 것인지를 놓고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